자, 35쪽. 복심이 시도량이니 하는 것입니다. 조복한 마음이 바로 도량이니. 조복한다 했을 때 조복은 그러니까 복자, 항복할 때 복자. 조복은 뭐냐니까 삼진치 삼독심, 자기애에 대한 조복입니다. 자기애에 대한 조복. 이 바로 도량이니 정관 제법 보며 제법을 바르게 관하는 까닭이며 제법을 안이비설 신의를 자기 마음을 조복시키지 않고는 관할 수가 없죠. 색성향 미촉법을 자기 마음을 조복시키지 않고는 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안이비설 신의는 내 업장 경향성에 의해서 자기화되어 있는 눈이고 눈, 귀, 코 하는 것이고 그다음 색성향 미촉법도 내 개금치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또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할 수가 없겠죠. 37품이 시도량이니 우리 요즘 37가지 보리분법 하는 부분을 니까에서 자세히 읽고 있습니다만은 4념처부터 해서 8정도까지의 37가지 깨달음으로 가는 각각의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도량이니 왜 그러냐? 사유의법고며 유의법을 버리는 까닭이며 유의법을 버리는 까닭. 유의법도 마찬가지로 인이 작위하는 은사로 동양은사로도 쓰죠, 그죠? 그래서 유의라는 것은 의도가 있는 모든 세속법을 갖다 우리는 통칭해서 유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의법. 유의법에서 무의로 해탈해 가는 과정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의법에서 가장 기본은 욕망이지. 가장 기본. 그 다음에 그 욕망이 뭐로 변하니까 현실에 있어서는 번뇌로 변합니다. 번뇌로. 그 욕망이 미래로 치달아갈 때는 우리가 망상으로 변합니다. 망상으로. 그래서 욕망과 번뇌와 망상 하는 것들이 유의에 다 스며들어 있고 그것에서 해탈하는 것이 37가지로 부처님께서는 나누어 말씀하시고 그것이 도량이 된다. 그래서 유의법을 버리는 까닭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각 자세한 것은 우리 각기 경 읽을 때 설명하기로 하고 사제가 시도량이니 사제 고진멸도 하는 거죠. 고진멸도. 고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자세하게 니까야 읽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집, 고의 원인. 그 다음에 고멸, 고가 멸한 무의의 상태, 열반의 상태. 그 다음에 고멸도, 고가 멸하는 쪽으로 실천해가는 것이 사성제, 네 가지 거룩한 진리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도량이니 불광 세간고며 세간을 속이지 않는 까닭이며 세간을 속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세간의 모든 이야기들은 자기 위주의 각자 위주의 이야기들은 다 거짓이요. 진실이라는 것은 고진멸도. 고가 가장 기본의 진실이라는 괴로움이 진실이라는 세간살이 안에서 자기는 맞다, 나는 옳다, 나는 좋다 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항상 좋고 싫음에서 싫음을 동반하는 거야. 좋고 싫음을 동반하는 거죠. 내가 좋은 남은 싫게 돼 있고 남이 좋은 건 내가 별로 그렇게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고 하는 것들이 세간의 속임수야. 근데 사람들은 세간에 속아서 뭐를 추구해? 계속 내만 좋은 것만, 나만 좋은 것만 추구하지. 나만 좋은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는 욕망이라 그러고 그래서 나만 좋은 것이 현실화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선택을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것을 우리는 번뇌라 그러고 그래서 선택하면서 맨날 실패를 해. 내 욕망대로 이루어지질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이 닫히지 않게끔 망상을 이뤄내. 헛된 꿈을 가지게 되는 것. 그건 세간을 속인 거야, 나를 속인 거야,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또 나를 속인 것도 됩니다.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은 그 세간법에 따르면은 진실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자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죠. 연기가 시도량이니, 연기가 바로 도량이니, 연기가 오늘 유마경 마치고 뒷시간에 또 이야기, 연기로 오늘 또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연기가 바로 도량이니 무명으로 내진 노사가 개무진고며, 무명부터 해서 노사까지가 모두 다 무진, 다함이 없는 까닭이고, 이래서 퉁치고 지나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즉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본다, 나를 본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심오한 것이 연기법인데, 그것에 대한 논의가 소위 이제 유마경도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논의가 우리 반야경에서는 그렇게 깊숙하게 다뤄지질 않아요. 깊숙하게 다뤄지질 않아요. 그래서 깊숙하게 다뤄지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심오한 가르침을 우리 스스로가 잃어버렸다라고 해야죠. 그럼 왜 그런 유마경이나 반야경에서는 깊숙하게 다루지 않느냐? 깊숙하게 다루는 것이 즉 사변적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실천적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실천행을 좇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생각 없이 행하는 거는요 맹목입니다. 그렇죠? 생각 없이 행하는 것은 맹목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는 공허한 거죠. 칸트 이야기 그냥 대충 빗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공허하고 실천만 해도 맹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칫 맹목 허무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 또 반야공의 실은 약간의 단점이 됩니다. 그게 잘못하면 큰 단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연기법에 대한 천착은 굉장히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연기법에 숨어 있는 오묘한 그러한 어떤 생명 현상에 대한 가르침은 불교만의 또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널리 또 교화되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모두 다 다함이 없다, 다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로 그냥 그걸 해석을 한 건지 많은 건지 애매모호하게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무명에서 노사까지가 다함 없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고, 끝이 나지 않았으니까 반복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유전한다 이런 윤회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명을 멸하면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겠죠. 자, 또 오늘 뒷시간에 길게 또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연기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번뇌가 시도량이니, 모든 번뇌가 바로 도량이니 지여실고며, 여실을 아는 까닭이며, 번뇌라는 것에 만족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번뇌가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죠? 번뇌가 있으면 안 좋기 때문에 뭘 쫓아요? 번뇌의 반대편에 있는 좋은 것을 쫓지. 번뇌를 쫓는 사람, 나는 자연히 하다 보니까 번뇌의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모든 사람은 번뇌의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쓴다고. 그러니까 번뇌가 실은 어느 쪽을 가리켜? 여실, 진실 쪽을 가리키겠죠, 그죠? 그래서 진실을 알게 하는 까닭이며, 지금 아까 혜인아가 자꾸 요즘 꿈을 꾼데, 그 꿈을 꾸는 게 계절 탓도 있고 나이 탓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그것도 상념이 많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꿈을 자꾸 꾸니까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이 혼란스럽다고 생각하잖아.
혼란스럽다고 생각해서 그 혼란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러잖아요. 혼란이라는 것은 누가 규정한 거예요? 내가 규정한 것이. 그래서 혼란이라고 규정하지 마세요. 그냥 밤에 마음이 조금 놀러 다닌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마음이 좀 바람났구나 생각. 뭐 바람나 꿈으로 바람난 건 뭐 큰 문제 없잖아. 그러니까 생각이 나름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바라보느냐라고 왜냐면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쪽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니까 양상이. 그래서 번뇌를 봤을 때 내가 그냥 복잡해서 아니 혼란스럽고 내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여서 이렇게 해서 내가 참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쪽도 있지만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내가 안정을 되찾아야겠구나 해서 안정을 추구하는 쪽도 있기 때문에 항상 동전으로 따지면 양면이 있잖아요. 한쪽 면만 바라보지 마시라. 자, 그렇고 중생이 시도량이니 중생이 바로 도량이니 지 뭐하고며 중생이 도량이라는 이야기는 중생은 중생대로 있어요. 그럼 중생은 달라져요. 중생은 달라지기 때문에 중생 그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뭐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생이 중생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유아지. 근데 중생은 그대로 있질 않기 때문에 무아라고 해요. 아이는 아이 그대로 있어요. 성장해요. 성장하기 때문에 무아입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있잖아요. 성장하기 때문에 무아입니다. 아니고 아이 그대로 있다면 유아라면 성장하지 않겠지. 우리가 성장이라서 육체적 성장도 있지만 정신적 성장도 있잖아요. 금생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머리가 덜한 것 같지만 덜 하겠어요. 나도 계속 내 스스로도 개발되고 있는 과정이겠어요. 개발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금생에 딱 머리가 좋았는데 머리 좋아서 별로 공부 안 해도 돼. 그러면은 머리 좋은 게 남아갈까? 그럼 별로 공부 안 하는 버릇만 남아갈까? 또 다음 생에 좋은 머리를 안 만납니다. 다음 생에 나도 계속 좋은 머리라고 생각한 건 유아에 대한 집착이지. 다음 생에는요, 머리가 별로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남아? 공부 안 하는 버릇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머리 좀 뭐가 좀 이해가 빨리 안 된다 싶으면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이해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여기에 계속 오면 이해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천천히라도. 근데 안 오면요. 안 오면은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는 게 계속 중요하고 듣는 게 중요하고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구의 삼업이 바뀌려면은 신구의 삼업을 써야 돼요. 어느 쪽으로? 바뀌는 방향 쪽으로 써야 바뀝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신구의 삼업이 바뀌겠다 생각하면 그거는 참 그림의 떡이지. 그림 속의 떡이 배부릅니까? 내가 보고 있으면. 그거나 마찬가지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꾸네. 변경하고 고치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공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너무 기쁘게 웃네. 공감이 되는 게요. 별로 저는 공부 별로 좋아 안 합니다. 좋아하는데 제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죠? 부처님 가르침을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는 거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은 저한테 더 큰 동기부여는 가르치는 데 있어요. 가르치려고 하는 거, 가르치는 게 잘 가르쳐야 되겠어요? 덜 가르쳐야 되겠어요? 잘 가르치고 싶거든요. 그래서 더 공부합니다. 더 다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계속 공부를 하고 이제는 사람들은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내가 더욱더 궁금하고 관심이 가고 그걸 넘어서서 내가 이 공부에 내 나름의 보람과 내 나름의 얻는 뭔가의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천착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합니다. 아가 있지 않죠.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은 나보고 그럽니다. 참 많이 변했대요. 내가 보기 그 친구들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쟤네들도 변했어요.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죠? 보면은 세파에 찌든 상태로 변해 있죠. 세파에 찌든 상태로 변해 있는데, 근데 변했다 했을 때 뭐 그 친구들이 나를 봤을 때 변했다 했을 때는 종교적으로 변한 거겠죠. 그러니까 너무 생뚱맞지. 세파에 찌든 사람들끼리 보면은 변한 거야. 그냥 그렇게 적응해 간 거야. 자기들은 적응하고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변한 것이 아니라 동류로서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고 내가 변한 것 같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그들이 많이 변했어요. 그 어릴 때의 순수함이 변했고요. 솔직함이 변했고요. 그 다음에 용기 없음이 변했고, 이 이야기는 하기 싫은데 비겁함이 변했습니다. 비겁하기가 막 이로 말할 때가 없어.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뭘 할 때 너무 많이 재요. 재는 건 안 좋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무아라는 거야. 무아라는 말은 중생이 자꾸만 더 악화되는 것도 무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중생이 개선되는 것도 무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무아라는 것은 이쪽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진리가 되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가장 기본 전제는 무상과 무아입니다. 이곳에 반하는 가르침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참 많은 제자들이 불교 해석을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하고 고생을 했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그 이야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겠죠. 자, 일체법이 시도량이니, 일체법이 바로 도량이니 지제법 공고며, 일체법이 바로 도량이니 제법이 공한 것을 아는 까닭이며. 그래서 우리가 부파불교는 아공법유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 반야경은 아공법공을 이야기합니다. 아공법공. 아도 공하고 법도 공하다. 그래서 법이 공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없어서 법상이라는 말을 꺼내서 법상을 가지래요. 법상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 무법상하는 금강경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법상, 비법상도 문제인데 법상을 가지는 것도 역시 바로 똑같은 문제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법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제 왜 그러니까 법상에 대한 비판을 하느냐니까 법유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법유의 입장, 법이 있다라는 입장. 그러니까 상속, 지난번에 뭐 후에 이야기했지만은 세상의 상속의 가장 기본적 틀은 부파불교 설일체 유부는 법유라 보는 거예요. 법이 상속의 틀이 된다, 구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번 생 살고 사라지지만은 계속 이어지는 세상에 있어서 아니비설신이 색성향 및 촉법의 구조는 사라져요. 그대로 상속되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상속되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게 법유의 관점입니다. 상속의 문제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그래서 법유의 문제인데, 이제 대승불교는 자유로움. 제가 공을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우리말로 가르칠 때 공이 뭐냐, 빌공자를 썼는데, 공의 기본은 자유입니다. 자유와 그 다음에 균형, 가능성,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공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자유거든요. 그 자유라는 것이 어디에 속박되지? 안음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법이 계속 유지된다면 법 속에 계속 속박되어 있죠. 법 속에 계속 속박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입장을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법공이라고 배격을 하면서
반야경 계통의 대승불교는 뭐 대승불교의 기본 사상의 모든 기본 기초는 반야공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공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체법이 도량이니 법에서 자유로운 까닭 자유로움을 아는 까닭이고 법에서 자유로움을 아는 까닭이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법에서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자유로운 자도 실은 아니비스리 색성학 미촉법의 범주를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이제 그겁니다. 이게 자유라는데 그 자유가 실은 우리의 감관과 대상, 즉 12처를 초월해 있느냐 아니면 초월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 생기겠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해요? 자유라는 것이 그것을 초월한 자유가 있을까? 했을 때 당연히 유부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12처가 일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주장할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야계통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 법마저도 경향성이 계속 그 경향성이 있는 게 달라지는 거야. 본다는 기능이 있어도 본다는 기능이 저 안목이 없을 때하고 안목이 있었을 때 보는 것은 기능 자체가 다른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로 또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쟁이 되어 가는데 그럼 저는 어느 편이냐 했을 때 양쪽 다 일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일리가 있다는 입장은 뭐 또 지금 유머경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법이 시도량이니 지제법 공고며 항마가 시도량이니 말을 항복받는 것이 바로 도량이니 불경동고며 경동 편향되어 움직이는 것 한쪽으로 기울어져 움직이지 않는 까닭이며 항상 한쪽으로 편향되면은 마가 생깁니다. 마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내가 편향되면은 편향되지 않은 쪽은 나의 적이 된단 말이에요. 나의 적. 우리나라 지금 정치 상황이 이쪽 찍는 거 저쪽 찍는 거하고 완전 적처럼 막 대립하잖아. 선거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대. PTSD가 아니고 PESD 해가지고 선거 후 스트레스 장애. 아니 선거하고 나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 있냐고. 그죠?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마음에 그런가 봐. 한쪽 찍으면은 북한 사람 뽑은 것 같은 느낌인가 봐. 한쪽 찍으면 일본 사람 뽑은 것 같은 느낌인가 봐. 이러면 굉장히 극단적이죠. 여러분 북한 사람 뽑았어요. 한국 국적의 사람을 뽑았어요. 일본 사람 뽑았어요. 한국 국적의 사람을 뽑았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피해, 과대, 내지는 편향 하면은 뭐야? 스트레스를 누가 받아? 지가 뽑아놓은 거 지가 받아. 왜 그러냐면 편향돼서 그래요. 편향돼서. 편향되어 있다는 얘기가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계속 한쪽이 안정되게 이기는 것을 바래왔고 그것에 있는 세계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달라졌어요? 적어도 80년대 후반 90년대부터는 이쪽에 있다 저쪽에 있다라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수당이 뭐냐면 직급 여당이 많이 차지했죠. 근데 요즘은요 아닐 때도 많잖아요. 또 나라 안에서 여러 가지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막 균형을 맞추고 있는 시점으로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균형 맞추고 있는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뭐야 그것이 편향 해석의 정도가 한쪽에서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계속 편향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뭐야 선거 스트레스 장애까지 생기게 된단 말이야. 한쪽을 뭐로 봐? 마로 보는 거예요. 마라는 건 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원수로 본다는 얘기예요. 편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향의 가장 기초는 뭐야? 감정입니다. 감정. 어떤 감정? 혐오의 감정입니다.
혐오의 감정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회가 조장하기도 했지.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기 쪽으로, 즉 혐오하지 않는 자, 혐오하는 과 서로 차별, 편을 나누기 때문에 실은 유리한 사람들이 생기죠. 사람 마음들이 그렇게 어떻게 지금 기울어져 버렸다. 빨리 해결돼야 되겠죠. 해결돼야 되겠죠. 물론 지금 요즘 선거하고 투표하는 방식이 옛날 같으면 전쟁 났습니다. 내전. 근데 내전 이렇게요. 종이로 4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예? 통에 집어넣어 가지고 해결하는 거야. 통에 집어넣어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요, 이 제도가 없으면은 한쪽에서 호시탐탐 엎으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억누르려고 그러고 이긴 쪽에서는 지는 쪽에서는 계속 엎으려고 그럴 거야. 그래서 물리적 충돌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근데 제도화시켜서 이거 또 인연이 있다고 우리 지방선거 하잖아. 그렇게 제도화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오늘날 국내적 그 선진국 아래서는 내전이 안 일어납니다. 내전이.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는 나라가 싹 다 그저 어떻게 해요? 찢고 벗고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라예요. 그 안에서 막 쪼가리 나 있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 편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동 때문에 기울어져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문제지. 그런데 뭐 우리나라 많이 치유됐습니다. 많이 치유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임시적으로 이 잘못하면은 우리가 지겠다 싶어가지고 좀 더 우쪽으로 섰다가 좀 더 좌쪽으로 섰다가 하는데 이것도 일시적 현상이에요. 좀 더 우측으로 가면은 이익에서 손해겠어. 좀 더 우측으로는 계속 칩니다. 왜냐면 결정지은 데는 우측에 있어요. 가운데 애매모호한 데 있어. 이기려면 가운데 애매모호한데 우리 중도라고 이야기하는 중도가 아니고 애매모호한 사람들. 애매모호한 사람들은 항상 속성이 이기는 쪽에 편드는 경우도 있고 자유로워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잘 꼬셔야 되겠지.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꾸만 이쪽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우쪽으로 간다, 좀 더 좌쪽으로 간다는 것은 더 기울어진다는 이야기거든. 바보 같은 행위지. 그러면은 계속 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균형이 이제 맞춰지겠지. 제가 뭐 선거한 지 얼마 안 돼서 선거 이야기를 했지만 마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은 세상의 차별상들이 지나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 적들로 보이고 원수들로 보이고 내가 싸울 대상들로 보여요. 그래서 그 말을 항복받는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의 기울어짐을 극복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울어짐을 극복한다는 이야기는 감정적 해소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욕망을 우리가 잘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욕망이라는 것이 그대로 내한테 욕망만 있으면 모르지만은 욕망은 욕망대로 돼요, 안 돼요? 돼도 감정 생기고 안 돼도 감정 생기는 욕망이라는 욕망이 돼도 감정 생긴다는 이야기는 기쁨이라는 것도 감정이거든요. 기쁨, 쾌락이 너무 되는 대로 하면은 그래 사람이 공중에 붕 뜹니다. 우쭈쭈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애들 이야기로. 그래도 문제가 생기고 또 안 되면요 불만만 가득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욕망을 제대로 잘 다루어야 감정에서의 피해가 안 생깁니다. 감정에서의 피해. 그래서 악마가 시도량이니 불경동고며 삼계가 시도량이니 삼계 욕계 새끼 무새끼 가 도량이니 그러니까 뭐 어제도 뭐 어젠가 뭐 그저께인가 보니까 사과했다는데 비공식으로 사과했다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그게 경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동 때문에. 예. 내가 경동하지 않으면 하지 못할 일이 뭐 있어요. 하다 보면은 잘 안 되고 덜 되고 그래서 솔직함이 없다는 이야기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 숨길 게 많다는 얘기. 비밀이 많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경동의 문제입니다. 삼계가 시도량이니 그러면서 또 뭐 자기는 또 경동대에 있어 아닌 척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아닌 척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변명하고 화장해야 되거든. 그게 이제 만의견하는 것들에서 화장술이 돋보인다 그러잖아요. 화장술. 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불교를 하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불교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실은 생존고하고 비교하면은 괴로움이 괴로움 아니에요. 이런 거 괴로움 아닙니다. 생존고가 진짜 괴로움. 만약에 진짜 우리나라에 환란이 생겼다면은, 예? 생존고에 사람들이 혼비백산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 막 난리법석이 나겠죠.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돼 있지만은 이 동네 보니까 빌딩도 높고 잘 살잖아요. 대만처럼 지진났다 생각해봐. 이 빌딩 숲이 낫겠어? 안 그러면 평지가 낫겠어? 벌판이. 여러분 대만처럼 지진 난다면 물론 내진 설계를 다 해가지고 큰 빌딩 끄떡없이 딱 서 있잖아요. 사진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진 설계돼 있다 하더라도 저 롯데타워가 지진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휘청합니다. 그럼 그 속에 여러분 들어있어 보세요. 그게 공황장애 바로 생기지. 공황장애 바로 생깁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빌딩에 아무 이상은 없겠지만 사람은요 황당하지. 그래서 그 롯데타워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 아무 이상 없으니까 이상 없다 해. 안 가려면 거기 올라가기도 끔찍할까? 끔찍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다가 터블런스 적도 날아가다가 갑자기 우리가 에어포켓이라 그러잖아. 진공 상태가 있어요. 공기도. 그게 탁 하면은 이 공기가 있어야 실은 엔진이 돌면서 양력이 생기는데 공기가 없으니까 양력이 있어. 양력이 없어. 양력이 없으니까 비행기가 툭 떨어집니다. 툭 떨어지는 게 몇 메다가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요, 그 몇 메다가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느낌이지. 그래서 그 서 있던 사람들 막 천장 다 지어받고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는 사태가 막 일어난다고.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싶을까요? 공짜 배송기도 안 탄답니다. 그 사람들. 에어포켓 사람 들어가면. 그렇단 말이야. 적도 부근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라네. 그 지난번에 날엔 호주 넘어간다 할 때, 어우, 조심해야 될 건데 하는데 잘 갔다 온 거지. 근데 어쨌든 그런 거 생기면은 사람들이 타기 싫단 말이야. 에어포켓 들어간데도 비행기는 하늘을 나는 이상은 절대 추락 안 합니다. 추락 확률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착륙할 때 사고가 생기지. 그런 과학적 지식이라 다 안다고 해도 내 경험치가 어떻게 해요? 떨어졌는데. 내 경험치가 휘청했는데. 그때 고가 무슨 여러분 높은 빌딩 사는 사람이 부러워요. 예? 거기는 그냥 쳐다보기도 싫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 여기서 마장이니 뭐니 다 없어집니다. 경동이니 뭐 살라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괴로움하고는 상대가 안 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내 마음이 편향돼 있으면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가 시도량이니 무소치며.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하면 어느 세상이 다 좋습니까?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뭐냐면은 우리가 무색계가 좋은 것도 아니고 욕계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욕계, 색계, 무색계를 오해하는 거지. 그래서 욕계 중생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도 색계 천상으로 가야 되겠어요. 예? 색계 천상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냥 단순한 도식적으로 불교를 이해해서는 하는데 사람은요 컴플렉스 복합체입니다. 복합체. 집합 복합적이라는 이야기. 복합적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욕색 무색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색계 무색계도 있는데 뭐가 제일 강해? 욕이 제일 강한 거야. 그래 욕이 제일 강하니까 항상 이 사람 불만적이야. 불만스러워. 자기 반성해요 안 해요? 반성을 합니다. 색계 안 사니까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만 많은 사람이 꿈을 가질 수가 없겠죠.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불평불만이 많단 말이야. 색이 많은 사람은 현실 따져요. 근데 색이 많아서 현실을 따지는데
현실을 따르는데 욕이 없는 건 아니거든. 현실 따지는 어떻게 따져? 지 유리한 대로 따지지. 그래서 어떻게 너무 그냥 현실 지향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야기 들어보면은 저 사람은 너무 현실주의자라 어떤 꿈도 없고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야박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욕심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주의적 속성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하는 것이 또 새끼의 단점이 됩니다. 그리고 뭐 새끼 이선에서 정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어. 그게 새끼 이선의 정어가 아니고 새끼에서 얼마나 바른 말도 옳은 말도 많이 배워서 입으로는 다 옳은 말 하잖아. 입으로는 다 옳은 말 하면서 우리나라 그냥 대학 나오는 것들이 다 소원이라고 해가지고 대학교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망해가는 대학들도 그렇게 많잖아요. 그전에는 대학 다니고 싶은데 돈 벌어야 돼서 형편 때문에 못 가서 방송통신대를 만들어줘서 그렇게 다녔습니다만은 그래도 안 되니까 사이버 대학도 만들어주고 했는데 지금은 학생이 없어서 다 난리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대학 다 나왔어요. 저희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교수들이 박사학위가 없었습니다. 인문학에는. 인문학 박사라는 것은 이게 이공계 박사라는 것은 과학이기 때문에 말이 되지만은 인문학에서 그 박사가 타당학과에서 인문학 자체가 박사 학위가 잘 없었어. 그래서 석사로 많이 가르치고 또 인문학 안에서 보면은 특히 문학이나 이런 쪽은 문학 예술은 뭐 학위로 문학과 예술을 따지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은 문학과 중에서 학위 없는 사람들이 강의 많이 했지. 여러분들은 어때 국문학과 박사한테 강의 듣겠어요? 안 그러면 양주동 씨한테 강의 듣고 싶겠어요? 서정주한테 강의 듣고 싶겠어요? 미당한테. 동국대 국문학과가 뭐 서정주가 박사학위가 필요합니까? 뭐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시인은 아니다만은. 그러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 예술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무슨 뭐 유명한 화가가 학위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런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의 교육 과정이니까 석사학위들은 다 있었는데 박사학위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교수들 대우를 잘해줘야 된다 가지고 학위들을 막 따게 해줬네. 그러니까 80년대 후반 지나면서 교수들이 다 박사학위를 받더니 교수 월급도 다 올려주고 옛날 교사나 교수나 월급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대학 교수 하기도 하고 그 형편 차이가 없었는데 뭐 80년대 지나면서 뭐 현저한 차이를 내보냈잖아. 그래서 막 지식적으로 무장하고 막 전 국민이 뭐 오죽하면 이제 그 춘천의 서쪽인가? 그쪽 가면은 박사로가 있어 박사로. 그 동네 박사가 많이 났다고 해가지고 길거리 이름이 박사로야 박사로. 여기 이 동네 왜 박사로냐 하니까 박사가 많이 났대. 근데 요즘 막 길거리 차이는 게 다 박사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했는데 정어 세상은 바르게 됐습니까? 듣고 보니까 더욱더 교묘하게 예? 비굴해졌어요. 비굴하기도 하고 비겁하기도 하고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색계에 지나치게 있어도 욕망이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색계는 욕망에 오염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더욱더 교묘. 이제 무색계는요. 욕망하고 결부되면요. 사기꾼이 많이 됩니다. 과학된 이야기로 야, 저 말이 어떻게 사람들이 넘어가나 하는데 넘어갑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무색에서 이상을 막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같으면은 저하고 계속 만나서 어떤 뭐 타이비성 있는 불교의 장면에 내 쪽에 안 가잖아요. 근데 그쪽 가는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도 푹 믿지. 예? 푹 믿지. 왜 그러냐니까 이제 거기에 가서 뭔가 자기가 자신 없음을 지지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호받기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기심 때문에. 그래서 그 이기심이 그 욕망이 무색을 만나면은 이상히 사기성이 노해지고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개의 자유로워야 되고 3개의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 3개의 장점들을 뭐냐면은 잘 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3개의 장점을 취한다는 이야기가 사람이 욕망은 문제가 있으되 의욕이 없으면 안 되고, 예. 사람이 현실에 녹아들어서 너무 현실적이면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냉철하고 이성적이어야 되고 현실 부정을 해서는 안 되고, 사람이 허황된 꿈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은 희망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 무소치고며, 거기에 어디에 도달, 내가 욕계다 색계다 무색계다라고 해서 지정해서 왜냐하면 도달할 곳이 없는 까닭이며, 그래서 장점을 다 취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가 균형 잡혀서 어느 때는 이것이 발휘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저런 것이 또 있고. 여러분들은 맨 앞에선 펭귄입니까? 뒤에 따라가는 펭귄입니까? 앞선 펭귄은요, 물에 지가 제일 먼저 빠져야 되잖아. 앞선 놈 빠지는 거 보고요, 뒷놈이 따라 들어갑니다. 여러분 앞선 펭귄이 되고 싶어요? 뒤에 따라가는 펭귄이 되고 싶어요? 근데요, 뒤는 보장된 자리가 아닙니다. 뒤에 뭐가 따라오냐면은 배꼽이 따로. 펭귄 잡아먹으러. 예. 근데 앞에 놈도요, 그럼 내가 먼저 뛰어내려가 바다에 들어가면 배꼽한테 피할 수 있잖아? 얘 따라오는 습격하는 놈을 피할 수 있는데 앞에 보면요, 범고래가 헤엄치고 있네. 앞에 갈래요? 뒤에 갈래요? 앞으로 죽고 뒤로 가도 죽고 가만히 있으면 더 죽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그때 뭐냐면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욕계 있을까요? 색계 있을까요? 무색계 있을까요? 그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게 하나 욕계 의욕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했지만은 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게 세상사지. 그러니까 저는 펭귄이 아니에요. 우리는 중생이라 그래. 자, 사자우가 시도량이니 사자의 표호가 바로 도량이니 무소외고며 두려움이 없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사자우를 낼 수 있는 건 자신감 때문에 그래요. 자신감은요, 자만하고 다릅니다. 자기의 추구에 있어서 남들이 봐도 손색 없고 자기 스스로도 아무 거리낌이 없었을 때, 즉 참계심을 가지고 그러한 추구가 내가 옳다라는 신심이 생겼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자신감의 뭐냐면은 목소리, 사자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을 물었는데 그 입장이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많지.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그렇잖아. 뭐 물으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 입장을 생각하고 내 의견을 생각하는 거야.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중요한 건가? 자꾸 그거에 대한 눈치를 봐서 그렇겠죠. 그래서 사자우가 돼. 근데 이 사자우가 어떨 때는 자만의 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자후를 하는 사람은 사자후만 있겠어요? 경청이 있겠어요? 반드시. 경청하는 자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경청하지 않고 자기 목소리만 내는 거는 그거는 오만이지. 오만. 그래서 사자후가 일어나는 것은 충분히 경청했을 때. 부처님께서 왜 사자후를 하느냐? 중생의 어리석음을 충분히 관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후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 거기에는 어떤 두려움, 어떤 장애도 뭐냐면은 여지도 없는 거죠. 영무예와 불공법이 시도량이니, 영무예, 네 가지 두려움 없음이 이제 사무예라는
것이 18불공법에 있죠. 와 불공법. 지난번에 우리 읽다 말았는데 오늘 말고 다음번 할 때 18불공법 내가 프린트를 나눠주면서 한번 천착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도량이니 무죄 과고며 모든 허물이 없는 까닭이며 18가지 함께하지 않는 법은 중생과 다르다는 이야기. 함께하지 않는다는 게 다르다는 이야기. 어떤 점이 다르냐? 라고 했을 때 제일 두드리는 것은 대비죠. 대비. 크다 큰 슬픔, 연민 하는 것이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면서 아유 저 사람 아직 잘 모르네 라고 뭐냐면 내가 여기고 있다면 마음 공부가 된 거야, 덜 된 거야? 덜 된 거. 아유 내가 그냥 아는 걸 알려주겠다 라고 해도 덜 된 거. 항상 뭐야? 연민심이 어느 정도가 내 깨달음의 척도가 됩니다. 깨달음의 척도. 근데 그 연민심을 사람들 잘 못 가져. 그래서 자꾸만 미리 주장하는 게 연민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신심을 이야기를 해요. 믿으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심은 왜 그래요? 내 연민심이 부족해서 내가 신심을 일으키면 연민심이 생깁니다. 근데 상대 타자에게 자꾸만 신심을 일으키라. 내 말을 믿으라고. 그거는 연민심이야. 안 그러면은 믿음에 대한 강요야. 믿음에 대한 강요입니다. 내가 그들한테 익숙해져야 될 건데 그들이 내 말에 익숙해지기를 자꾸만 강요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한번 천착을 해보면 좋은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알았다 하면 지 잘난 척하기 바빠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모든 허물이 없는 까닭이며 삼명이 시도량이니 삼명 우리가 숙명, 천안, 누진 하는 거죠. 바로 도량이니 무여애고며 어떤 나머지 장애도 어떤 장애, 여지의 장애도 없는 까닭이며 왜 그러냐니까 과거도 회통했고 미래의 예측도 충분히 회통했고 그래서 내가 현재의 결정이나 선택에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이 삼명입니다. 그러니까 삼명이라는 것은 내 행동가 뚜렷하고 구체적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삼명, 세 가지 밝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세 가지 밝음. 여러분은 과거에 밝아요? 과거에 원망이 있어요? 원망이 있으면 중생입니다. 왜냐니까 과거에 원망한다는 것은 내 탓이야, 남 탓이야. 남 탓. 자기한테 원망하면서 우리는 원망이라는 거 후회라 그러지. 그러니까 후회가 그대로 있으면요. 후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밝음이 생기질 않아요. 항상 과거라는 것은 내 임상 경험입니다. 임상 경험. 이건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면 임상 경험은 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에 대한 밑거름일 뿐이에요. 근데 괜히 그냥 과거로 가가지고 그때 이랬으면 됐는데 그때 이 선택을 했으면 됐는데 후회하거나 아니 저놈 때문에 안 된대 라고 원망한다면은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래지향은 일어나질 않겠죠. 그래서 사람은 대체로 한 70%가 마음의 70%가 과거에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70%에서 회복시키느냐. 그래서 제가 과거를 뭐 하라 그래요? 네, 추억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거는요, 객관적 자료는 기억하고, 그 다음에 과거는요, 그 나름대로 추억하면은 굉장히 현재에서 판단의 자료도 되고, 곰 씹어서 현재의 살맛이 나는 그런 것이 기억과 추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억과 추억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게 숙명입니다. 뭐 숙명이라는 것이 뭐 많은 무생들의 삶 이거는 뭐 끝까지 뭐 확대하지 맙시다. 어떻게 보면은 수행자들의 원대한 이야기니까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내 그것도 아니 여러분 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이들을 용서해 줄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과거의 삶들을 배려해 줄 수가 있어요. 내 스스로 하시고. 근데 그걸 못한 채 그냥 내 마음에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두고 있는 거거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그 과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과거가 없었다면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 불행한 과거가 없었다면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 불행한 과거를 겪고 이겼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있는 것이고 아니 그 불행한 과거조차도 기회가 없었으면 지금 현재 나는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에서 과거를 잘 극복하는 게 우리가 숙명 같으면은 앞으로 예측에 대해서 과거하고 똑같이 내 후회하고 원망하고 했던 자료하고 똑같이 미래가 사라질 것 같으면은 나는 그 미래가 다시 과거가 됐을 때 나는 행복할까 또 원망하고 후회할까. 그래서 그러지 않는 것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천안입니다.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참 천안입니다. 똑같이 살지 마세요. 똑같이 산다는 얘기 그렇게 욕심으로 살지 마시고 그렇게 자기 방어로 해가지고 내만 하면서 살지 마시라고. 그러면은 지금 똑같아. 지금은 어떻게 겨우에라 요만큼 사는데 어떻게 보면 미래의 시절이 내가 과거를 통해서 온 행보보다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미래를 통한 다음 현재에서 나는 더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결로 살아서는 안 돼. 그리고 다른 결로 살아야 된다. 그 다른 결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은 적어도 사익적으로 살지 마시라. 사익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익적으로 살아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보람되게 살아라. 예, 적어도 행복하게 살아라. 보람되게 살고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행복이라니까 그 쾌락하고 행복하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참 내 삶의 균형을 잘 맞추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균형 맞추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함에 있어서 내 생리 심리 안에서의 균형도 있지만은 내 생활 안에서의 균형도 잘 맞추면서 그렇게 사는 것 그런 것들이 균형 맞추는 거거든요. 천천히 끄셔도 돼요. 급하게 끌려면 안 꺼진다. 예. 지난번에 한번 내가 맨날 보살들이 이렇게 휴대폰 울리는 분들이 항상 있잖아요. 나 속으로 그렇게 주의를 줘도 계속 그렇게 휴대폰 울리게 하네 라고 했는데 충북 여기 옷 다 입었잖아. 가사 장삼 걸치고 아니 휴대폰을 그냥 안 두고 나고 안에 넣어왔는데 그게 울리네. 나는 이게 진동 내지는 무음을 하는데 이거 지금 꺼내려면 얼마나 많은 걸 벗어야 돼? 야 이게 참 당황스럽습니다. 빨리빨리 안 되더라고. 이제 그 한번 놀래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휴대폰 무조건 두고 나오는 것이 이제 버릇이 됐는데 뭐 그렇죠. 자, 그래서 천안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새로운 길을 자꾸만 모색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려면은 천안까지 눈뜰 필요 있어요? 내 안목으로도 충분하지. 천안을 뜬다는 건 전망이 새로워져야 된다. 행복과 보람된 전망으로. 그러니까 행복이라니까 남은 불행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하고 알뜰살뜰해 잘 살아야지. 그거 행복 아닙니다. 어떻게 행복했어요? 그건요. 실은 뭐냐면은 위장 행복이지. 그러니까 이게 행복이라는 것이 뭐냐니까 아까 보람이라 했잖아. 사람은요. 뭘 있어서 만족하는데 참 보람이라는 것은
뭐 있어서 생기는 보람도 있지. 근데 어떻게 뭔가 내가 해서 없어져서 생기는 보람도 있습니다. 예. 보람이라는 것이 진짜 있고 없음을 넘어서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올 것이고, 보람되게 살아요. 그 보람되게 살면은 나중에 죽어도 뭐만 남아? 보람이 남아. 그러니까 보람이 남는 자 죽음을 두려워할까? 안 두려워합니다. 근데 보람이 없는 자 죽으면요 외롭고 소름 끼치지. 그 이야기하려면 또 여러분 겁 팍팍 낼까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 그래서 현재적 선택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택도 항상 하면은 내 위주의 선택이겠어요? 우리 모두를 위한 선택이겠어요? 우리 모두를 위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기적 선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참으로. 자, 일념의 지일체법이 도량이. 일념의 일체법을 아는 것이 바로 도량이니.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일념을 구성하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법이죠. 여러분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뭐냐면은 유아지. 여러분 생각은 내 생각 아닙니다. 언제 여러분 생각하는 방법 배웠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말하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적으로 선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천적 아닙니다. 그 선천이라니까 마치 그냥 초월적인 어떤 거에서 천부적으로 하늘이 부유한 이 이야기로 쓰는데 많은 생명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할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마시는 공기, 이 공기 여러분 돈 내고 마세요? 그냥 마셔요? 그냥 마시잖아요. 이 공기를 내가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공기 지금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디 뭐 사고 나가지고 팍 예? 어두운데 그냥 갇히면은 나중에 공기가 부족해지잖아. 이게 당연한 공기라고 생각하는데 부족해지면 목숨이 경각에 이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공기 만드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기여도 안 합니다. 들이마시고 우리가 안 좋은 걸 내시지. 이거 누가 한 거예요? 그냥 자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자연이라는 거. 그게 뭐냐면 서로 예, 상생하는 예? 생존의 필드가 이렇게 받는 생존의 장이, 생명의 장이 이렇게 받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요거 호흡하면서 공기 하나조차도 못 만들면서 내 잘났다 이런다. 내가 이렇게 하면 가슴에 안 와닿을까봐 항상 쌀 올리면 이야기하지. 여러분 농사 지었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5만 원 줄게. 농사 지기 이만큼 가져와 보소.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서 이거 막 해가지고 내 쌀이다 뭐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날 이렇게 그냥 모든 문화 문명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좀 당군 이래 제일 융성한 시대에 삽니다만은 우리가 잘 살아서 그런 겁니까? 이래 잘 사는 게 우리가 잘 살아서요? 각자 지금 이 시대 사는 사람들이 잘 살아서 우리만 그런 특혜를 누리고 살아요? 아닙니다. 그 이전에 많은 질곡의 환을 거친 그런 역사 속의 주인공들 각 개인들이 그렇게 우리 부모들이나 선조들이 그래 살아와서 이만큼 지금 구가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잘 사는 거야, 혜택 보는 거야. 혜택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혜택 보는 거에 대한 뭐냐면 반성이 있어야 돼. 근데 어떻게 돼? 각자 지 잘 산다고 생각해. 지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뭐야? 큰 착각이라는 거지. 그 일념이란 말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일제법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 일념이 일제법의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 니 잘났다가 아니고 아이고 일념즉시 무량겁 하면서 니 잘났다가 아니라 그 많은 뭐냐면은 소요들이 있어서 이 일념이 일어난다는 거야. 도량이니 성치 일체지고며. 그래서 일체지 했을 때 일체지 알지자 써요. 지혜지자를 써요. 지혜지자를 써요.
지혜라는 것은 통찰을 적어도 할 줄 알아야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은 내 잘난 맛에 아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통찰적 인간은 돼야 되지. 통찰적 인간. 그 통찰적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관계하고 서로 협업해가지고 이렇게 문화를 구성했다 생각 안 하고 내만 잘났다. 너는 아직 모자라다 생각하고 꼴랑 가진 게 뭐 있다고 해가지고 가진 거요. 이번 생에 임시로 맡은 거요. 임시로 맡은 겁니다. 여러분 가진 거 없어요. 가질 수도 없고요. 맡은 거요. 그러한 어떻게 역할 속에 있는 거야. 그런 역할 속에 있는 건데 그 역할을 뭐야? 자기 위주로만 해. 그걸 우리는 욕망이라. 그래서 일체지 지혜가 일어나질 않는다. 일체지.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뭐라는 게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거 아침에 돈 벌려고 출근했는데 죽으면 되겠어요? 돈 벌러 간 사람이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사람이 항상 작업을 2일조로 해야 돼. 그래야 한 사람이 작업하면 한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변에 도와서 사고가 안 나게끔 해야 돼.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 2일조로 해야 돼. 혼자 가서 다 하는 게 맞아. 부처님 가르치면 무소유불처럼 혼자서 가랬는데 니도 가서 혼자서 가서 일해라. 이러면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하니까 안 돼.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만들었는데 통과시켜요. 죽는 사람 편드는 거야. 안 죽게. 돈 버는 놈 편드는 거야. 돈 버는 놈 편들어 지금 유예를 시키잖아요. 나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이. 알지? 그런 거 이야기하면은. 근데 왜 통과 안 되겠어? 여러분들이 그건 들으면 아는데 생각을 안 해서 그래. 지혜를 한다는 지혜로운 건 뭐냐면은 지혜로운 것은 모두 다 품어주고 그래 옳다 오야 하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라는 것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정확하게 꾸짖고 망설이는 것은 하자고 하고 아니고 그렇게 같이 갔는데 책임질 일 있으면 같이 책임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누어 역할하고 이 모든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아이고 뭐 내일 아니니까 모르지 관계없지 라고 불교하시던 불교 진도 안 나가요. 불교 공부대죠 놓고 뭐 맨날 보살 이야기하는데 말만 보살이지. 왜냐 그러니까 지가 없어. 지가 그 일념 우주가 부여한 그 일념을 어디에 써먹어? 지기심에만 써. 참 이 일념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인데 얼마나 인간이 대단하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만들었겠어요. 예? 땅에서 이런저런 고생을 하던 땅이 하늘을 만들었겠어요. 저는 땅이 하늘을 만들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일념으로 신까지 만들어내는 이 일념이란 말이야. 그 일념을 가지고 뭐 어디다 써? 철저히 자기 이익에만 쓰고 집단의 이익에만 쓴다고. 양쪽 다 대포 쏘는 놈들이 싹 다 심해 가오를 하면서 대포 쏘는다? 말이 되나? 응?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 일념이 뭔지 몰라. 그래서 일체지로 조금 더 나가질 못하고 참 이 우주적 힘을 진짜 말도 안 그런 졸렬한 데 쓰기 때문에 세상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질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념이 일체법으로 알아라. 뭐냐면은 성취제일고 일체지혜를 성취하는 까닭이니라. 요시 선남자여 보살이 약응제바람이라 하야. 이게 바람이래. 바람이라는 것은 완성이라는데 완성이라는 것은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 완성입니다. 어느 결정태가 아니야. 우리 백조 이야기해가지고 백조가 위에는 우아하게 돼 있는 것 같아도 밑에는 다리가 쉴 새 없이 그냥 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아하려면 뭐야?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 그 바람일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 한쪽으로 움직여야 돼. 양방향으로 움직여야 돼. 양방향으로 중첩되어 막 움직이는 것이 바람일이고 그렇게 교화 중생하면은 제유소작과 거족화족이 당계 당지계 종 도장내 하야
모든 하는 바와 거저 과족 발들었다 발들였다 하는 것이 마땅히 도량을 쫓아온 곳임을 알아. 모든 것이 다 도량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수행터라는 이야기예요. 수행터 아닌 곳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주어 불법의니라. 그것이 불법에 머무는 것입니다. 설집 없이에. 이렇게 이 법을 이야기할 때 오백철이니 개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로 심일세 안욕따라 삼맥삼보로 심을 바랄세 과불임예 비문이라나이다. 제가 병문안을 가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이제 다음에는 지세보살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5분 쉬겠습니다.